안녕하세요. 세무사TV 장윤지 세무사. 부산아줌의 권혜진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소득을 깎아준다는 소득공제의 그 첫 번째 시간 인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공제를 하기 앞서 소득공제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한 개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 공제가 있죠.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 공제요? 그게 뭐죠? 근로소득공제라고 근로자들한테만 특별히 해주는 공제입니다. 남 밑에서 상사비 맞춰가면 아랫사람 눈치 보고 뭐 월급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먹고 산다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래서 근로자라면 너도 나도 공제해주는 소득을 깎아주는 근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네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해주는 소득공제라고 하면 인적공제는 소득공제의 두 번째인 거네요. 그렇죠. 인적공제 누구한테 해주는 공제인 것 같나요? 사람에 대해서 해주는 공제인 거죠? 네, 인적공제 우리 흔히 부양가족의 공제라고 하죠. 부양이라는 게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부양가족이라는 의미는 내가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을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누가 있을까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억수로 많아요. 일단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쵸. 이제 본인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다음 배우자, 내 위로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 직계 비속, 딸, 아들, 손자, 손녀, 그리고 뭐 동거 입양자, 형제, 자매, 위탁가동, 기초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깜빡깜빡 하는데 또 먹여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다 나온 거 아닌가요?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인적 공제를 할 때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까무면 안 되는 게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그 사람들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까무면? 까무면이 뭐죠? 까무면? 까무라는 말이 아니고 네. 평생 이자 먹지 마라. 평생 절대 이자 먹지 말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자 먹지 말고 중요하다. 중요하다. 근데 아까쯤에 말씀하신 게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기본공제를 안 해준다라는 건 이건 무슨 얘기인 거죠?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하면 한 명당 150만 원 소득에서 깎아주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물건 깎으려 하면 깎을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흠집 잡아야 되잖아. 그게 뭐라고 했죠? 요건. 그렇죠. 그 요건을 갖춘 사람만 비로소 기본공제 해당자가 되는 겁니다. 해당자. 기본공제 대상자와 기본공제 해당자가 다른 뜻인 거네요. 그렇죠. 달라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해당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본공제 해당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연말정산 책이나 영상들을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해서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비교해 가면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거 외우기도 어렵고 이 표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부산 아줌매가 박살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박살. 네. 박살 한번 내볼게요. 자,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첫째, 내가 맥이 살려야 돼요. 내가 맥이 살려야 되고, 이거는 또 뭐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을 쓰죠.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맥이 살려야 되고, 둘째는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거는 같이 먹고 산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가족 중에 누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지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가족들 있죠. 가족 중에서 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내가 먹여 살릴 필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버는 사람들은 6살이건 1살이건 장애가 있건 없건 90세 노인이건 뭐 상관없이 어떤 누구도 기본공제 해당자가 안 됩니다. 그럼 얼만큼 벌어야지 본인이 먹고 산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즉 100만 원보다 1원이라도 더 벌면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본공제 해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건 저희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인 거잖아요. 저희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아까 얘기했던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해당자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근로자들은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용 근로자들은요,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해서 소득금액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면 소득금액이 제로, 0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소득금액이 0원이면 기본공제 해당자에 되겠죠.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용 근로자들은 다른 소득이 없다 하면 기본공제 해당자가 되는 거죠. 그 소득 요건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또 요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만 나이로 21세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지가 밥벌이 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뭐 천년백수가 많죠. 물론 사회적인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할 나이가 됐으면 돈 벌어서 지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대학교 다닌다. 뭐 대학생은 뭐 돈 못 법니까? 아르바이트 다 하는데 그냥 자기가 먹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 21세 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 안 벌어도 기본공제 해당자 안 됩니다. 나이로는 만 20세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만 해당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있습니다. 거꾸로 나이가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데 놀고 먹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안 돼요. 만 59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 나이로 60세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기본공제 해당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해당자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참, 배우자는 평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일할 나이지만 놀고 먹고 놀아도 기본공제 해당자가 됩니다. 결혼할 때 우리 뭐 뻥치죠. 네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고생 안 시키게 해주고, 야, 네 일할 나이인데 놀면 기본공제 안 해준다더라. 네 나가서 돈 벌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배우자는 놀고 먹어도 돈 안 벌면 무조건 기본공제 해당자로 쳐줍니다. 그렇군요. 배우자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네. 구박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지금 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기본공제 해당자인 거를 어떻게 알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공제 해당자가 되는 뭐 우리 직계 좋은 비속들 있죠. 진짜 가족들 우리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같이 안 살아도 돼요. 시골에 살고 있는 어머니 내가 먹여 살려도 같이 안 살아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부모님이잖아. 직계 존속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등본에 웬만하면 같이 살아야 돼요. 뭐 요건이 일시적 퇴거는 가능하긴 한데 웬만하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 중요한 걸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보통이 있으면 꽃배기가 있고 기본이 있으면 추가가 있죠. 기본공제 다 하고 나면 추가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장애인은 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 공제라고 해서 만 70세 이상이 되면 또 100만 원으로 추가공제를 하는 게 있고요. 또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 이렇게 추가공제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맞나요? 중복 안 되면 50만 원, 100만 원 두 개 중에 뭐 받을래요? 당연히 100만 원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있는 분들은 한부모 공제를 받는 거예요. 금액이 크니까. 이로써 우리가 이제 인적 공제는 다 마스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팁을 하나, 절세 팁 내가 중간중간에 드린다 했죠. 네. 절세 팁을 드릴게요. 일단 200만 원 추가로 공제해주는 장애인 공제는 무조건 장애인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라고 해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얘기하며 요거 장애인 증명서 써달라고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200만 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국가유공자 상이자라고 해서 그분들도 국가유공자증을 제출하시면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말 놓치면 손해보는 추가 공제 항목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네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근로소득 공제와 인적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저희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보험료 한 달에 돈 참 많이 나가죠. 이게 뭐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음 시간에는 얼마나 공제해 주는지 부산아지매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TV에서 연말정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은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